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방류 외의 대안은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일본 맞춤형 부실 보고서라고 주장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려를 이해하지만 심층적 연구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를 찾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를 만났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진심으로 이해한다며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국제 안전 기준에 맞게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nclusion has been that this plan, if it is carried out in the way it has been presented, would be in line, would be in conformity with the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s. 그러나 민주당은 IAEA가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과 원전의 핵 폐기물이 수십 년에 걸쳐 바다에 버려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최종 보고서는 일본에 편향된 부실 보고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양 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일본 정부의 요청 사항에 대한 안정성 검토만 한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 민주당은 방류 일정 연기와 대안 검토를 요구했지만 그로시 총장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WHO 등 국제기구와 함께 오염수 방류의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자는 제안에는 긍정적인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면담이 진행되는 시간 국회 본청 앞에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 수십 명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면담을 두고 IAEA와 싸우고 과학과 싸우는 무모한 괴담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2박 3일 공식 방한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경제팀 박진준 기자와 함께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행보와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지난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의 사실상의 일정은 금요일 밤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30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앞으로 IAEA의 오염수 후속 검증에 우리 측 전문가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 취지로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를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났고 저녁 만찬도 진행했습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한 건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런 일정은 모두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취재진에게도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취재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로시 사무총장이 당초 밝혔던 한국 방문 목적, 이 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한국에 설명하겠다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공개 기자회견이 일정 중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기자회견이 없었어요. 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행에 앞서 일본 현지에서 언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한국행의 목적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기자회견 같은 자리를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나 궁금증을 충분히 해소해 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부 신문과 방송 매체만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를 물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종일관 안전하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네. 특히 나도 마실 수 있고 수용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게 처리돼 방류된다면 수산물 오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핵종 제거 장치인 알프스 성능 검증 문제나 도쿄전력이 관리하겠다고 밝힌 30개의 방사능 핵종 가운데 왜 9개만 측정해 검증한 것인지, 나머지 핵종은 과연 안전한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그로시 사무총장이 정해진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돌아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많았는데요. 경북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할머니와 손자가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해수욕을 하던 외국인 남성 4명 덕분에 두 사람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높은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노란색 튜브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 없이 고립된 채 그대로 멀리 떠밀려가나 싶던 찰나 남성 4명이 이들을 향해 힘차게 헤엄쳐 다가옵니다. 마침내 튜브에 다다른 남성들은 이들을 무트로 데리고 나옵니다. 오늘날 12시쯤 경북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서 물놀이하던 4살 어린이와 할머니 6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와달라는 이들의 외침을 듣고 근처에서 해수욕 중이던 외국인 남성 4명이 구조에 나선 겁니다. 계속 바다의 파도 때문에 뒤로 밀려나면서 이게 자꾸 막 구해달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계속 막 헤엄치면서 막 구해달라고 하니까 그 외국인 아저씨들 4명이 아예 튜브 잡고 구조된 두 사람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고 있고 잿빛의 어두운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 로봇까지 동원돼 커다란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의 한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79대와 인력 446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휴일이라 공장이 멈춰 있어 다친 근로자는 없었지만 소방관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남성은 그젯밤 9시쯤 술에 취해 인천시 소래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인도 위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체육시설이 지난 3월 부안에 문을 열었습니다. 119억 원의 건립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제 개장 넉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빗물이 줄줄 새고 점자 블록 같은 장애인 필수 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직후 부안군의 한 체육시설에 들어가 봤습니다. 천장 곳곳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 직원이 나와 황급히 바닥을 닦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짙은 회색빛을 띠며 물기에 젖어 있고 물때가 끼어 새카맣게 변한 곳도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물통을 꺼내 놓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찰랑찰랑했죠. 근데 지금 쓰레기통 개 있었는데 쓰레기통 다 치웠고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죠. 알고 보니 이곳 부안군이 지난 2020년부터 국비와 도비 119억 원을 들여 건립한 반다비 체육센터로 지난 3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곳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전라북도 내 최초 체육시설로 하루 평균 100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첫 해부터 곳곳에 누수가 발생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가미를 치우고 있고 미끄럽다 보니까 바닥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입니다. 장애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손잡이나 점자 블록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 외벽 마감재가 굳지 않고 떨어져 나가 누수가 발생했다며 보수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과 손잡이는 심사 당시 지적사항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예산을 확보해 추후 설치하겠다는 해명입니다. 사용상 문제점으로 저희가 이제 10억 원 전에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곳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다며 120억 가까운 돈을 들인 반다비 체육센터. 허술한 공사 관리에 개관만 서둘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인도 동북부의 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대규모 부정투표가 벌어졌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한 사람이 투표용지를 뭉치째 들고 와서 투표를 하는가 하면 투표함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기도 하고 폭력 사태에 총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지를 뭉치째 들고 온 한 남성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란에 도장을 연달아 내리찍습니다. 조작된 투표지를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다 보니 너무 두꺼워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리 찍은 투표지를 두둑이 들고 와 투표함에 넣거나 현장에서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투표함을 통째로 훔쳐 황급히 달아나는 남성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각 당 지지자들은 지지 후보에 유리한 투표 결과를 얻기 위해 총을 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충돌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면 투표함과 투표소에 불을 지르고 집기를 마구 부수기도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서뱅골주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조작과 폭력 사건 등으로 1,3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사제폭탄 200여 개를 압수했다며 테러 발생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투표함을 집어던지며 선거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서뱅골주는 인구가 1억 4천만 명에 달하는 데다 힌두교가 대다수인 다른 지역과 달리 무슬림 비율이 3분의 1에 달해 정파, 인종 갈등이 잦습니다. 2011년부터 야당이 집권 중이지만 모디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을 들이는 지역이어서 부정투표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